어떤 삶의 이야기는 100권의 책보다 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정상에서부터 실패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낸 사람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낯선 땅에서 맨손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어느 60대 교포 사업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7년, 저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갓 돌이 지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툰 영어 실력과 한국에서의 경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처음 6개월은 코리아타운 근처의 작은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마치 전쟁 직후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켰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아내는 오직 성실함 하나만을 무기 삼아 절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작은 한인 마켓에서 시간당 $5 50센트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대에서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도매상과는 어떻게 거래해야 하며 손님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살아있는 경영학을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특히 당시 마켓 사장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한국 식품 유통업계의 생리부터 각종 허가증을 받는 법, 세무처리 방법까지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듯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그리고 제 인생의 그 어떤 성공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헌옷을 사 입었으며 아들의 기저귀 값까지 아껴가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18,000가 되었을 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든 그로브에 있는 작은 마켓을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1년 800스퀘어피트, 약 22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은 저의 세상 전부이자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수금액 $25,000에서 부족했던 $7,000는 저의 스승이셨던 예전 마켓 사장님께서 선뜻 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 가게를 연다는 기쁨도 잠시, 현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오고 오후에는 정육 도매업체로 달려가 고기를 받아왔습니다. 아내와 단둘이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계산, 진열, 청소까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됐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다. 내 가게라는 자부심, 그리고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매출이 그 어떤 피로의 복제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2년쯤 지나자 저희 가게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저를 철수야라고 아들처럼 불러주시던 한인 할머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1994년 저희는 부에나파크의 첫 가게보다 2배는 더 큰 두 번째 매장을 열었고 1997년에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코리아타운의 중심 올림픽 블러바드에 2,5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세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때는 직원도 고용하고 한국 식품을 넘어 일본과 중국 식품까지 취급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매장 안에 작은 델리 코너를 만들어 김밥과 도시락을 팔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이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세계 매장의 연 매출은 3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연순 수익만 3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돈으로 2002년 가든 그로브에 방 3개짜리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장만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온 지 15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내 집 등기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의 벅찬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렸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수도 훌쩍 자라 UCLA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저와 아내의 고생을 보고 자란 아이라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방학 때마다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민수에게 물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바로 사업을 돕는 대신 다른 유통회사에 취직해 3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제가 평생 몸으로만 익혔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현대적인 경영 기법, 컴퓨터를 이용한 재고 관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이었죠. 2009년 마침내 민수가 저희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가게는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낡고 어두웠던 매장 인테리어는 밝고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젊은 감각을 입힌 가게에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매출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이제 안심하고 은퇴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H마트와 같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한인 마켓들이 무섭게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들 근처에도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들은 거대한 매장, 압도적인 물량, 그리고 저희 같은 작은 가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단골과의 정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저의 아니란 착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조금씩 대형마트로 향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길을 직감한 아들 민수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델리 코너를 확장해 배달 음식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것이 무모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평생 직접 눈으로 보고 물건을 골라온 한인들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장을 보며 음식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큰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 아느냐며 아들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말했고 저는 아들이 너무 성급하고 위험한 도박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경험이 아들 세대의 혁신과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지쳐가던 2012년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60세를 넘었고 30년 넘게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얻은 것은 고혈압과 당뇨, 허리 디스크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경험까지 쌓은 아들이 저보다 훨씬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저는 3개의 매장과 모든 자산, 그리고 15만 달러의 현금까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저는 완벽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을 시작했으며 델리 코너를 확장해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웹사이트 유지비, 배송비, 포장비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가 들어갔고 델리 코너 역시 새로운 주방 설비와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해 투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반면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부터 3개 매장의 임대료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리아타운 매장은 한 달 임대료가 무려 12,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니 가게는 적자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마진을 포기한 파격 할인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2015년 결국 가장 적자가 심했던 부에나파크 매장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10년 넘게 가족처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제 손으로 해고해야 했던 순간의 아픔은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아들은 결국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8만 달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돈마저도 6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016년 제가 처음 시작했던 제 꿈과 땀이 서린 가든 그로브 매장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25년 역사를 가진 가게의 셔터를 내리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코리아타운 매장을 지키기 위해 아들은 모든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발버둥 쳤지만 한번 기울어진 배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016년 말 마지막 매장마저 정리하고 이듬해 초 저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아들에게 넘어간 지 불과 3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평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저와 아들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안일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사업 승계는 단순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 직원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노하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물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낡은 경험으로 묵살할 것이 아니라 그의 혁신에 저의 경륜을 더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들의 아이디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할 자본과 경험, 그리고 타이밍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저는 68배 나이에 다시 남의 가게 계산대에 앉아 시간당 15달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성공했을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묵묵히 저를 믿어준 아내와 가족이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재기도 불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결코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한인회 소상공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젊은 사업가들에게 제 실패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때로는 성공의 비결보다 실패의 교훈이 더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민수도 지금은 다른 한인 마켓에서 매니저로 성실하게 일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다음번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업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아들과 함께 아주 작은 동네 마켓을 다시 시작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화려한 확장이나 온라인 진출 대신 가장 기본에 충실하며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어주는 그런 가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파트너로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로운 도전을 앞둔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현명한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